하이라이트.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거든 지금. 예, 이렇게 우리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사는 걸 계속 다 사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시청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건 북한에서나 가능한 시청률이에요. 왜? 북한은 채널이 하나밖에 없거든. 조선중앙노동당 TV. 심지어 나라라 슈퍼보드, 만화 영화도 40%를 넘겼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런 사회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책임감을 다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 가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 아이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걸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원트와 라이크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곧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착각입니다. 자, 저희 막내딸 채원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놀이동산 놀러 갔는데 풍선 사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풍선 사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그래서 풍선을 사줬어요. 저게 12,000원이었어요. 무려 12,000원. 12,000원. 근데 무려 12,000원짜리 풍선을 사달라고 난리를 치길래 제가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너무 땡깡을 피니까. 그래서 사줬거든요. 불과 10분 후에 얘가 팔 아프다고 풍선줄을 놨어요. 진짜 그날 저한테 먼지나게 혼났어요, 채원이. 자, 그런데 제가 그날 이제 저희 딸이랑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걸 옆에서 계속 찍었던 저희 형님이 그날 저녁에 보여주면서, 아니 어떻게 애나 어른이나 똑같냐고, 사진 좀 보라고. 그래서 쭉 봤죠.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희 막내 채원이가 저에게 풍선 사달라고 난리쳤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다 풍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10분 만에 풍선줄 놓고 저한테 먼지나게 혼났던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풍선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저의 막내 채원이는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만 안 가지고 있는 상태가 불편해서 원했던 겁니다. 원트. 그런데 라이크가 없는 거예요. 라이크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상황에선 자기가 무엇을 라이크하는지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코로나가 없었다면요, 내 아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아주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졸업반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속상해하고 심지어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누가 와서 너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너 이 일하면 돼 라고 얘기해주면 자기 목숨 걸고 열심히 할 자신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우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 아이들 계속해서 수많은 아이들, 다른 아이들 틈에서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능력, 걔네들이 다 맞히는 문제,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계속해서 가지려고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지는 타고나요. 그리고 상당 부분 그것에 기초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이가요, 유난히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더 좋아하는 것들 꼭 비교해서 물어보세요. 코로나 옛날에 학교 많이 갈 때보다 지금 더 좋아하는 게 뭐야? 더 좋아하는 게 뭐야? 더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더 좋아하는 게임이 뭐야? 더 좋아하는 책이 뭐야? 한번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알아보셔야 되냐면요, 아이가 어떤 곳에서 제일 추적되고 있는가, 제일 민기적되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음식이면 다 좋아합니다. 제가 못 먹는 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밥을 빨리 먹어요. 당연히 건강에도 안 좋죠. 저는 그런데 셰프 했으면 큰일 났겠죠. 그런데 셰프들은 뭡니까? 까탈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건요, 되게 예민해요. 거기서 아이들이
저희 아이는 음악을 다 좋아합니다. 이건 음악하면 큰일 나는 애예요. 이거 음악하면 큰일 나는 애. 진짜 음악의 적성이나 소질이 있고 음악을 진짜 본질적으로 좋아하는 애들은요. 쇼팽은 사랑하고 모차르트는 저주합니다. 네. 렘브란트는 화가도 아닌데 피카소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해요. 그게 바로 적성이자 좋아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요. 제일 다중인격처럼 하루에 롤러코스터를 보이면서 어떤 거는 너무 좋은데 그 옆에 부모의 눈으로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싫어하는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떠한 검사로도 어떠한 측정 도구로도 알 수 없는 우리 아이가 진짜로 적성과 좋아하는 게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제대로 꽂힌 거는요. 정말 바보같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애가 추적추적되고 그 다음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바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든 책을 읽든 진도의 개념에 대한 부담이 없이 추적되면서 거기에 어떠한 성과도 안 나오는데 계속 머무는 것들이 보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걸 적성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죠. 레고 장착하느라 몇 시간이고 추적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줘야 할지. 네. 자,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답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님은 얘가 대학교 가서도 레고 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오히려 그러면 더 대박이죠. 얘는 레고를 이길 장난감을 만들 테니까요. 무신사 이제는 선전까지 광고까지 나오죠. 무신사가 경남 통영에서 신발이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내내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신발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신발 사진만 계속 블로그에 프리첼에서 모았어요. 그게 무신사예요. 무지하게 신발 사진 많은 곳. 자, 지금 놀라시는 분들 지금요. 지금 아이들은 신발 다 무신사에서 사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레고 장착하느라 몇 시간이고 추적되는데 대학교 가서도 레고 하면 대박인 거죠. 그건 대박인 거예요. 그걸 끝까지 계속할 수 있으면 대부분 레고 회사 취직하겠대요. 정말 그 마음이 안 변한다면 정말 얘는 이런 게 한 몇만 개쯤 되거든요. 아이가 할 고민을 부모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아이가 할 고민을 부모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보십시오. 인정투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받아서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하셨다면서요? 이게 남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지 내가 똑바로 살고 있구나. 어머 이번에 귀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셨다면서요? 이게 또 남이 인정해주면 와 내가 애를 제대로 키웠구나. 이 인정투쟁에 의한 삶이 그런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 허망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남이 내 아이에 대해서 혹은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의외로 아이들의 생각을 굉장히 좁힌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남의 감탄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김정은 박사 많이 아시죠? 네. 그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책 쓰고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는 그 저의 같은 과 선배님이시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열심히 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 똑똑한데 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이걸 못 고쳐가지고 자기의 숨은 잠재력을 개발을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늘 얘기를 하시죠. 상당히 정말 많은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부모가요, 아이한테 감탄하면 아이가 삐뚤어 가요. 그 감탄에 애가 목매게 돼요. 그리고 그 감탄을 이제 잘 하지 않게 되면 부모님이 힘이 들어서 아이가 그때부터 의욕을 잃어요. 진짜로 위대한 사람들은 남의 감탄이 아니라 지가 감탄해서 하는 거예요. 지가 지한테 감탄해서. 이 인간 어부 되겠어.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보낸 카톡이거든요. 그런데 남의 감탄에 목매서 이렇게 사진 찍다가 이런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 찍을 때가 제일 뭡니까? 김정은 선배가 불행했을 때고요.
그리고 이 사진 찍을 때 지금 근데 너무 행복해서 문제죠. 지금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아이가요. 아이가 되게 바보 같은 짓이나 아니면 무의미해 보여도 아이가 자기한테 감탄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눈여겨보시고 더욱 중요한 건 그때 비웃으시면 아이가 계속해서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게임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이는 계속해서 20대, 30대, 40대 될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자기 감탄과 자기 애는 다른 개념일까요? 네, 자기 애는요. 자기 애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애랑 좀 다른 개념. 나르시시즘 이건 나쁜 거죠. 자기 애가 과도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좋아야 되죠. 그런데 그 자기 애의 출발이 다 뭡니까? 남이 감탄해야만 자기 애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하는 감탄, 내가 직접 뭘 해서 감탄을 해야 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르시시즘은 너는 못났고 나만 잘난 게 나르시시즘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애가 지나칠 때 그런 나르시시즘이 되죠. 네. 그리고 자기 애가 적당한 친구들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좋은 자기 애는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남이 보고 우와 해서 그걸 목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면서 혹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보고 흐뭇한 거예요. 내가 보고 흐뭇한 겁니다. 정말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 하는 감탄, 아이가 자기한테 직접 만들어내는 감탄을 지켜보실 수 있는 이런 어렵지만 하지만 그런 의미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